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마음이 편할 날이 별로 없죠. 물가도 오르고 사람 사는 것도 팍팍하고 자식 걱정에 건강 걱정까지. 가만히 있어도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나보다 요령 부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 한 번쯤은 다들 가져보셨을 겁니다. 어떤 날은요, 열심히 했는데 인정은커녕 핀잔만 듣고, 어떤 날은요, 괜히 나만 참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날은요, 그냥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옛날 어르신들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다. 젊을 때는 그 말이요, 그냥 교과서 같은 말로 들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 흐르고 보니까요,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마 어릴 적 할머니 무릎 베고 누워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콩쥐 팥쥐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콩쥐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요 얼굴이 예쁘다기보다 마음이 참 고왔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고 어른들 보면 먼저 인사하고 힘든 일 있어도 남 탓 안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다 말했답니다. 저 집 콩쥐는 참 효녀다. 나중에 복 받을 게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콩쥐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도 울면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씩씩한 척했답니다. 그 뒤로는 아버지와 둘이 살았지요. 콩쥐는 나이가 어렸지만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밥 짓고 방 쓸고 아버지 옷도 개어놓고 어른들 눈에는 참 기특한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려옵니다. 콩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다시 엄마가 생겼구나.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콩쥐도 웃으면서 잘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말도 더 공손히 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세상 일이요,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새어머니에게는 팥쥐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또 성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욕심 많고 심술 많고 자기 것 챙기기만 바쁘고 남 힘든 건 잘 모르는 그런 아이였지요. 사람이요, 보고 자란 대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모습을 보며 자라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날 이후로 콩쥐의 삶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고생길이 열렸다고 봐야죠. 아침에 닭 울기 전에 일어나 밥 짓고 우물 가서 물 길어 오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즘 말로 하면요, 가사도우미가 따로 없습니다. 혼자서 다 해내는 거예요. 밥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팥쥐가 먹고 남긴 거 그걸로 끼니 때우는 날도 많았어요. 배는 고픈데도 말 한마디 못했지요. 반대로 팥쥐는요. 좋은 옷 입고 거울 보며 머리 만지고 일은 안 하고 투정은 잘 부리고. 새어머니는 늘 콩쥐만 나무랐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것밖에 못하냐? 여러분, 이런 말이요. 계속 들으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아시죠? 그래도 콩쥐는 크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울었겠죠. 그렇지만 마음까지 모질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게요, 참 어려운 겁니다. 힘들수록 사람 마음이 비뚤어지기 쉽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원님이 주관하는 큰 행사라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처녀들은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지요. 머리 곱게 빗고 저고리 다리고 치마 매만지고. 콩쥐도요, 속으로는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사람들 속에 한번 서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용기 내서 말했겠죠. 저도 가도 될까요? 그때 새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 다 끝내면 가라. 근데 그 일이 뭐였냐 하면요. 구멍난 바가지로 물 항아리를 다 채우라는 겁니다. 이건요, 사실상 가지 말라는 뜻이죠. 콩쥐는 그래도 말없이 우물가로 갔습니다. 물을 뜨는데 족족 새어나옵니다. 손은 얼고 치맛자락은 젖고 눈물은 뚝뚝 떨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런 생각도 했겠지요. 그때였습니다. 두꺼비 한 마리가 다가와 바가지 구멍을 몸으로 막아줍니다. 말은 없지만 도와주겠다는 뜻이었겠죠. 콩쥐는 겨우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돌밭을 가려고 합니다. 돌밭은요, 삽질 한번 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콩쥐가 밭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이번엔 소 한 마리가 나타나 밭을 갈아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곁에는 누군가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끝냈을 때 콩쥐 앞에는 예쁜 옷과 고운 꽃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었는지 몰라도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지요. 콩쥐는 조심스레 옷을 입고 잔치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녀는 누구지? 그날 원님이 콩쥐를 보게 됩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요. 그 눈빛이 맑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쥐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늦으면 또 꾸중 들을까봐 서둘러 돌아가다가 그만 꽃신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원님은 그 꽃신을 들고 말합니다. 이 신의 주인을 찾겠다. 마을 처녀들이 줄을 서서 신어봤습니다. 억지로 끼워 넣어보기도 하고 발을 줄이려 애쓰기도 했지요. 하지만 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쥐가 신어보는데 거짓말처럼 딱 맞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콩쥐는 결국 원님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굶지 않아도 되고 구박받지 않아도 되고 당당히 웃으며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럼 팥쥐와 새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욕심과 미움으로 살던 두 사람은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결국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수백 년을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착하게 사는 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믿고 싶었던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세월은 길고 인생은 생각보다 공평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혹시 힘든 분 계십니까? 억울한 마음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꽃씨는요, 결국 맞는 사람 발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 여러분, 그 자체로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인생은 길고 복은 늦게 오는 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